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질문이 네이버 답변 상황, 답변할 때, 네이버에서 답변을 할 때 이 질문자의 상황을, 이렇게 돼야지. 질문자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내는 법. 그런 거죠. 그죠? 첫 번째, 이렇게 아이디를 보시면 아이디가 무작인지, 이름인지, 아니면 특정 단어인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힌트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질문 되게 많잖아요. 1520건. 이 사람이 왜 이 질문 횟수하고 여기 있는 질문의 내용을 본 다음에 왜 질문할까를 예측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마감률하고 채택률을 보니까 거의 마감과 채택이 거의 유사하잖아. 그지? 이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상의 일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마감과 채택을 한다.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이게 몇 시대에 이 질문을 하냐는 거지. 몇 시대. 그러면 이 사람의 생활 동선이 어떨 것이다 라는 거. 네 번째. 그 네 가지를 할 수 있고. 다섯 번째, 이걸 쓸 때 여기에 오타가 있는지, 문장 구조가 어떤지. 그 다음에 이 오타 말고 여기에 쓰이는 용어의 수준이 있어요. 용어의 수준, 단어의 수준. 용어의 수준을 보고서 지식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오타를 보고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격이 어떤지, 꼼꼼한지, 그냥 편안한지를 알 수 있고, 여기에 써놓은 거 보면 이게 단락을 나누냐 안 다르냐에 따라서도 여기에 이렇게 한 단락, 여기 두 단락, 이렇게 우려됩니다. 물론 하면서 이렇게 문장 쓰는 구조를 보면서 이 글 쓰는 사람의 특성도 조금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여섯 번째. 자, 일곱 번째. 이 내용 자체, 이 텍스트 내용 자체를 가지고 관심도가 뭔지를 또 알 수가 있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채택을 하고 피드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대방 특징을 알 수가 있고, 그 측정이 끝난 다음에 여기서 뭐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 이런 걸 보고서 이 사람의 특성을 또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예측을 해보면, 그럼 이걸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로 코는 같이 이런 거고, 그지? 같이 뭐를 하다, 함께 하다,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는데, 질문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뭔가를 배워가면서 답변을 또 한다는 거잖아. 본인이 연애, 결혼 상담을, 그러니까 뭔가를 배워가면서 끊임없이 읽어가면서 읽을 거리를 찾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상담을 해나간다는 거지, 그지? 배워가면서. 그러니까 자세는 나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나이버 답변을 하다 보면 하고 한대. 그러면 상담하다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할 때가 그러면은 어법적으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글 쓰는 것 자체는 좀 부드러워. 어법적으로는, 문법적으로는 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네이버를 답변하다 보면 연애 결혼 상담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돼서 있습니다, 있어요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여기다 다 다짠데 없을까요? 이렇게 그럼 상대방 다 하고 하면 이제 섞어서 하니까 편하게도 하고 격식으로도 하고 라고, 많이 생활 격식으로 하면서 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상담 자체는 좀 편안하게 해주는 스타일 같아, 그치? 근데 연애, 어이구, 남의 연애를 어떻게 참견하지? 결혼,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무서운 걸 하고 있어. 어마어마한 거. 공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걸 하고 있어. 그때마다 정확한 상황을 잘 모릅니다. 왜? 이거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공부법 질문을 지식인에 올려도 이 질문 자체가 다 정보가 제한돼. 분석하고 상담해 주려고 하면 필요한 정보의 보다 100분의 1도 안 밝힌단 말이지. 왜 그러냐면, 이 개인이 이 정보를 밝히기 싫은 경우도 있고, 이 정보를 밝혀야 한다는 것 자체를 몰라. 그래야 정확한 상담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정보를 이만큼까지 쓰기도 귀찮아. 근데 해결은 원해. 그래서 여기에 써져 있는 글자들을 정보를 총동원해서 여기에 토대로 객관적 진실을 유추해내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는 진실에서 팩트가 뭐냐, 사실은 이거고, 이 사람이 주장이 뭐냐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사실도 이게 그 평가된 사실일 수 있잖아요. 질문자가 저는 공부를 잘해요 그랬는데 80점이에요, 잘 맞았어요. 어떤 사람이 94인데 망했어요,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면서도 주장에 또 가까울 수 있으니까 사실과 주장을 정확하게 나눠줘야 되고 이 또 사실도 이 사실을 이 질문자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또 판단을 해줘야지. 그러면 질문자의 평가는 또 주장이 되겠지.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막 혼란스럽게 섞여 있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그게 맞는지 확인할 조건은 안 됩니다. 당연하지. 뭐 인터넷 하면서 아니면 그지? 네이버 답변하면서 답변을 위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나? 그러진 않잖아, 그지? 왜? 네이버 지식인 질문은 편안하게 질문하고 가벼운 그 호기심 해결하고 뭐 이 정도로 좋게 지는 것 같아. 그래서 아주 자세히 답변을 했더니 안 읽는 사람도 있어. 아,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정확하게 알아내는 방법은 이런 것처럼 지금 1, 2, 3, 4, 5, 6, 7, 8, 9 있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 구분하는 방법 10.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알아내려고 그냥 노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글을 읽는 능력이야. 글의 행간을 읽는, 글을 읽는 능력으로. 근데 여기서 걱정하는 건 제가 혼란을 줘서 이게 도움도 되겠지. 그래서 98%, 뭐 90%를 도움을 주고 10%는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지, 그치?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보가 명확하게 이 확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는 것 뿐이지. 도움이 되게. 그러면 이 10%를 줄이려면 뭐냐면 피곤할 때는 답변하면 안 되고, 그리고 지나친 참견하면 안 되고, 막 관성에 받아서 답변하면 안 되고, 자기가 모르면 철저하게 답변하면 안 되고, 뭐 이런 몇 가지를 지켜서 이 10%를 줄여야지. 더. 왜? 도와주려고 답변을 하는데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상처를 입지 않을까? 근데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겠지, 말에. 어떤 거는 나 상처 안 받을 줄 알고 얘기했는데, 그지? 다른 그 사람이 이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데 최소한의 얘기지. 그래서 상처를 안 받으려고 막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열심히 하면 됩니다. 파이팅.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렇게 쓸 때 진실하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특별하게 더. 이 문맥의 위치로 이 사람은 정말 진솔한 답변을 원하는구나 라는 거, 사실적인 거를 정말 구체적으로 아파도 되니까 써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근데 이 사람한테 써주면 이 사람 상처받아 또. 그 얘기 들으면. 아픈데 누르면 누구나 상처받잖아. 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줘야 될 때가 있는 거고. 나름대로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정확하게 추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객관적이란 게 이제 내가 판단하는, 답변자가 판단하는 객관이겠지. 답변자가. 실제적으로 이제 질문자는 그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해 못 할 수도 있고, 그죠? 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럼 어떤 사람이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돼서 나 5시간씩 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겠어? 아니지. 특목고 가려면 그렇게 하세요. 내가 답변을 그렇게 해놓은 애도 있거든. 네. 자, 그런 것처럼 이 답변자하고 질문자의 주관 객관은 좀 뭐 틀릴 수 있으니까 주의는 해야지. 근데 근거는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시중에 떠도는 근거나 경험으로 답변을 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왜 해야 되는지 근거를 다 찾아서 대줄 수도 있거든. 그럼 그건 논문이거든. 논문식으로 해서 보통 어떤 사람은 왜 경험치로만 얘기하냐, 근거를 대라 그러는데, 근거를 왜 대줘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한테 근거까지. 내가 본 논문을 다 찾아갖고 근거를 다 대달래. 그러면서 내공 100 준다고 막 큰 소리 빵빵 쳐. 내공 필요 없거든. 안 받아도 되거든. 전혀 쓸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근거를 대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유사하게 추리를 해서 쓸 수밖에 없지.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예. 근데 이제 회의감이 든다 그러면 답변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줄이든지.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아니라 이게 최대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섰을 때 이걸 찍어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도움이 되고 이게 객관적으로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이분한테 이게 답변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쭉 녹화를 해주잖아. 근데 이런 걸 답변해줄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볼 기회가 없을 거냐. 그러니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순수하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순수한 의도가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는 최대한 내가 이렇게 읽어서 정확하게 말을 읽어서 객관적인 사실들을 보고 정확하게 읽어서 답변을 해야 되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상처 입을 수도 있고
그죠? 내 답변이 불안정할 수도 있고 당연히 불안정해. 완정할 거면 논문 써야지. 차근차근 고쳐서 원고 쓰고 시나리오 쓴 다음에 찍어야지. 계속 고쳐 찍고 그지? 네. 불안전하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정확하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의도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상처나 불안전한 게 심해질 것 같으면 조심해서 언어 선택 조심하고 찍지 않든지 아니면 쉬든지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소소하게 서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지만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대화하듯이. 그럼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이걸 질문했는데 나 몰라. 제 상처받을까봐 몰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지? 대화받고 사회생활 하는 거잖아. 그지? 얼굴을 안 보지만 서로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넷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니까 대화 예절 정도 지켜가면서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회의감이 드는 이유는 이게 하면 할수록 어렵거든. 상담이란 게. 특히 막 연애나 결혼 이런 거. 그 다음에 한번 상담하고서 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연애를 잘했어요, 결혼을 잘했어요 하면 안 오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게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담이라는 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상담했던 기록들을 전부 다 이렇게 누적해갖고, 저는 카페에다가 다 하나도 안 빼고 전부 다 이렇게 누적해서 링크를 하는데, 그래서 분류를 해. 분류를 하고 내가 그걸 보고 다시 스스로 보고 다시 확인하고 피드백하고 고쳐나가고 더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하고 대화한 걸 전부 다 기록하고 피드백하고 계속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면 그러면 회의감을 드는 것보다 더 발전시키고 더 많은 도움을 주고 더 정확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회의감이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카페에다 모든 걸 다 분리하고 모든 거 다시 들어보고 피드백하고 스스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길 권합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